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10월 들어 국내 증시는 공포의 급락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2개월 만에 무려 2,000선이 무너졌고 견고했던 미국 증시까지 흔들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과연 시장의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을지 금융시장 진단해보고 변수들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발 증시 급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지금 미국 증시 급락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발생하는 원인은 좀 다소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많이 예를 들고 있는데 중국의 미국의 그 중국 수출을 보면은 GDP의 0.6%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니까 실물 경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은 미국이 중국에서 하도 많은 중간재나 소비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이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빨리 올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팽배한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원래 이번 여름 이전서부터도 그 미국의 주식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죠. 특히 IT 같은 분야에는 굉장히 빨리 예.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55%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금년만 해도 17%가 증가했으니까 너무나 많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게 또 다 같이 좀 터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무역 전쟁이 그 약화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또 그 미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나 최근에 그 테러 사건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터지고 또 역시 또 외교 관계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문제가 있고 러시아하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금 국방 분야에도 좀 퍼져 있고 네. 그래가지고선 좀 그 일단은 좀 재조절을 하자. 그런 마음을 좀 먹고 이번에 뭐라고 할까요? 좀 조금 구실이 있는 있을 때 커렉션을 하자. 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떨어지는 다양한 복합적인 배경이 맞물려 있다. 뭐 이런 답변을 좀 해주셨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불안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저희들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인데 좀처럼 협상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그 중국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고 지금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자꾸만 좀 그 목표를 좀 바꾸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금년 그 봄 같은 때는 그 중국이 좀 농산품을 더 사주겠다. 예. 그리고 트럼프도 그 회사도 중국에서 좀 더 잘 그 운영할 수 있게 좀 그 상표권 같은 거를 봐주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선 잘 넘어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악화됐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년 그 계획이나 1대1로 네. 그 계획을 좀 백지화시키거나 축소시켜라. 뭐 그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중국 차원에서는 이게 자기네들 경제를 현대화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쉽게 그 뒤로 물러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꾸만 좀 압력을 좀 가하려는 그런 입장을 좀 보여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좀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북한 문제하고 또 그 이 지역 국방 문제까지 중국하고 휘말리면서 그러면서 문제 해결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축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또 분쟁이나 갈등들도 금융시장의 불안한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예산안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U에서 이탈리아 정부의 이 포퓰리즘 예산을 다시 한번 거부했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 예산안 사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예, 좀 재미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원래 이탈리아가 피그스 국가 중에 하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상당히 EU하고
있었고 IMF에서 많은 압력을 받았었는데 예. 그 결과로 지금 그 새 정권이 들어왔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한 정권입니다. 그 포퓰리스트 좌측에 예. 그 오송 운동파하고 아, 그다음에 네. 또 우파 리그당하고 연맹을 맺어가지고선 정부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되니까 좌파 측에서는 그 정부 지출을 좀 늘려야 된다. 네네. 지금까지 연금 인하 계획을 IMF에 제출했는데 그것을 더 이상 하기 싫다. 예, 예. 그다음에 소득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좌측의 소득 보존 그 정책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측이 같이 그 정부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예, 예. 세금을 인하해야 된다. 네. 또 그 반인민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상한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런 예산을 이제 EU에 제출했는데 EU의 그 국채 그 정부 적자 네네. 이런 목표를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일단은 빠꾸 받았는데 네. 지금 그 추세를 본다면은 이탈리아가 하도 지금 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EU 그 비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바꿔야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만은 네. 그렇지만 이제는 좀 자기네들이 어떤 그 정치적으로 좀 보호막이 생긴 거죠. 네. 이거는 우리 때문에 그 경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EU가 이렇게 그 정책을 그 강제로 우리한테 부여해 가지고선 그래가지고선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빌미를 지금 준비하는 거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네, 예산안 사태가 쉽게 봉합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시선을 좀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 외국인 매도 확대로 코스피는 결국 2,000선을 내줬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추락하는 국내 증시를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코스피가 떨어지는 상당한 이유는 국제적인 문제가 지금 반영되고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지난 목요일도 그랬었고 어제도 오전에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그랬었지만 좀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문제 플러스 우리나라의 좀 그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경제 문제들이 둘 다 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특히 이번에 시장 하락이 좀 큰 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맨 처음으로 그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진 게 10월 9일인데 10월 9일서부터 지난주 사이에 경제 뉴스를 본다면은 나쁜 뉴스밖에는 없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특히 일자리 예측이 크게 지금 감소했잖아요. 예, 예. 30만 명 그 일자리 창출 예측한 것을 지금 9만 명으로 예, 줄였으니까 그게 상당히 지금 그 정부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시장에 대한 어떤 네. 신뢰감을 많이 좀 상실시킨 것 같아가지고 그게 다 소화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주식 시장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주가가 미래를 보는 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어제 긴급회의를 갖고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전판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이 5천억 가지고는 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거시경제적인 정책을 예. 우리가 한 2, 3년 동안 계속 시도했거든요. 금리 인하도 계속했지만 네. 그렇게 크게 약발은 없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렸는데도 그렇게 큰 역할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수출마저도 우리가 지금 경제를 지탱하고 금년 경제는 잘 될 거다 믿었던 게 수출인데 그런데 우리가 수출이 금년에는 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1월서부터 9월까지 숫자를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4.7% 상품 무역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예. 상품 수출이 증가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반도체를 빼면은 우리가 오히려 1.7% 떨어졌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경제 신뢰감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그 금리 정책이나 그 정부 지출 정책을 계속 유지는 해야 되겠지만은 좀 우리가 아직까지 이 문재인 그 정부에서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그렇게 많이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런 그 변화가 있어야만 좀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가 더일 것 같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발 이벤트, 주요 국제 금융시장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당장 다음 달 이란 경제 제재 발표, 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요. 연말에는 금리 인상 또 정상화 방안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힘드네요. 예, 특히 그 금리 인상이 가장 걱정되는데 미국은 주식 시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연준이 특별히 네네. 신경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연준은 주로 실물 경제하고 인플레이션만 주로 보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주식 시장에서 그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게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건데, 네. 그런데 그 금리 차이가 오히려 1%로 더 커진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또 외국인들의 그 유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그 지금 경기 상태를 본다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도 상당히 부담이고요. 네네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 금리 정책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 그 정부 지출 정책이나 아까 얘기했던 생산성 정책 같은 것을 좀 획기적으로 크게 좀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지출 정책은 지금까지 시도했던 이런 정책보다 좀 새로운 방면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정부 지출이 늘었어도 네. 그 일자리 창출에 그런데 큰 영향이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새로운 분야의 정부 지출 정책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